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기묘한 사주단입니다. 오늘은 내 사주는 대체 왜 안 맞을까? 왜 보는 데마다 해석이 다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 사주 이것저것 다 보러 다니는데 보는 데마다 이제 말하는 게 다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오늘은 이 이유에 대해서 왜 내 사주는 맨날 갈 때마다 틀리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주가 안 맞는 분들의 공통점, 사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사주가 하나도 안 맞아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사주를 볼 때마다 달라요. 라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진짜로 사주가 틀린 걸까요? 틀린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왜 이제 사주가 안 맞는다고 느껴지는지,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주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일단 먼저 짚고 갈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사주라는 건 미래를 100% 맞추는 점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리라는 건, 즉 사주팔자라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의 구조나 그런 흐름을 읽는 학문이거든요. 약간 좀 점술, 그런 신점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미래를 맞춘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지만 뭔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방향성을 가져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런 사건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내 인생의 여러 갈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인생의 구조랑 흐름을 읽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 사주가 틀리는 첫 번째 이유, 태어난 시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요 분들은 일단 결과가 명확하죠. 내가 태어난 시간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건 당연히 내 사주 중에 4개의 기둥 중에 하나가 완전히 틀리다는 거니까, 내 사주의 25%가 틀리다는 건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거니까 당연히 사주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옛날 분들한테 조금 많은데, 대략 점심때쯤 태어났어요 라든지, 해 뜨기 전에 태어났어요 라든지, 그런 식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의 사주를 보면 이런 식의 답변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것까진 좋은데, 이러면 이제 사주 갈래가 여러 개 있으니까, 두세 개까지 나뉘니까 시주 하나 뭐가 중요하냐 라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요 시주가 내면을 좀 대변하기도 하고, 자녀운 또는 이제 말년운, 배우자의 관계까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태어난 시간이 틀릴 경우, 태어난 시간을 잘못 알고 있을 경우 사주 해석이 달라지는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석 자체를 잘못할 경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예 틀린 해석이라기보단 고전 해석을 그대로 이제 현대에 대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거는 좀 나의 인생과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고전에는 재성이 없으면 가난하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대에는 재성이 없어도 인성 또는 비거 이런 걸로도 이제 얼마든지 돈을 버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격증만 갖고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고, 사람들을 굴리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고, 또는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유튜브나 아니면 주식이나 브랜드, AI, 프리랜서 이런 5만 가지 것들로 다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재성이 없으면 가난하다 이런 거는 되게 옛날 해석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재성이라는 게 꼭 돈도 뜻하긴 하지만 내 소유물 그런 걸 말하거든요. 약간 물질적인 소유물, 꼭 물질적인 것이 없다고 내가 돈이 없냐, 요건 또 아니잖아요. 요새 현대에 와서는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지식이라든지, 지식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자격증 같은 거로 나와서 인성을 쓰는 거죠. 자격증이 나중에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 이제 말하는 걸 되게 잘하거나 개성이 뛰어나거나 이런 거는 한간을 써가지고 돈을 계속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현대에는 돈을 벌 파이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성이 없어서 가난하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가장 이제 많이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중 하나가 관살혼잡 같은 거죠. 여자 명식에 관성이 많다, 관살이 혼잡돼 있다, 이게 개수도 많으면 남자를 밝힌다, 그런 식의 되게 옛날 고전적인 해석이 있는데, 요거는 옛날에 종교관념을 내세웠던 남자를 많이 만나고 다니는 여자에게 낙인을 찍기 위해서 만든 고전적인 해석이거든요. 현대에 들어와선 이제 관살이 많으신 분들 살펴보면 굉장히 커리어 우먼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자기 명예, 그리고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신 분들에게 이 사주를 보여주고, 이 여자는 남자를 많이 만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고전적인 해석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고전을 버릴 수는 없어요. 고전이라는 게 뭐 옛날 거니까, 뭐 단순하게 옛날 거니까 이거를 아예 쓰지 말자 이게 아니라, 고전은 참고하되 해석은 현대식으로 이제 변형해서 해석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고전적으로만 해석하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네, 사주팔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사론잡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남자를 뭐 많이 만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얼마든지 요새는 많은 이성을 만날 기회도 많은 세상이고,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나한테 진짜 맞는 사람을 또 알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전혀 나쁘지 않다. 어쨌든 해석은 이제 고전적인 해석에만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주도 사주지만 환경이 더 강할 경우. 환경이 강할 경우 뭐냐? 옛날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이때만 보면 환경이라는 게, 물론 이제 환경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지만 지금처럼 엄청 다채롭진 않았거든요. 옛날에 환경이라 하면 부모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지분을 좀 차지하고 있었고, 아니면 국가, 나라, 이제 요 정도만 되게 큰 지분이었죠. 국가나 아니면 부모 이렇게 두 개나. 하지만 요새는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엄청 다채로워졌잖아요. 뭐 아까 방금 말한 국가랑 부모도 있겠고, 교육, 학교, 또는 남자라면 군대도 있겠고, 아니면 경제적 환경도 있을 거고, 이렇듯 사주는 같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자체가 엄청나게 다채로워졌기 때문에 환경이 사람을 다른 방향으로 이제 만든다고 보여집니다. 같은 방향일지라도 다른 식으로 결과값을 낸다고 이제 저는 이제 판단을 해요. 예를 들자면 병인일주가 있어요. 아래에 편인을 깔고 있는 그런 병화인데요. 장생지에 놓여져 있거든요, 병화가. 이 장생지가 뭐냐, 이제 잘 자라도록 생해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쭈쭈쭈짜고 그래 이제 아기를 돌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장생지에 놓인 병화가 장생을 못 받으면 사람이 되게 이상하게 변하거든요. 원래 이 병인일주의 기질은 뭔가 되게 화려하고 밝고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제가 사주 봤던 분 중에 하나는 병인일주에다가 월주가 또 갑오, 그러면 기질상 되게 밝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또 갑오라는 특성이 또 이제 약간 연예인병 기질도 있어가지고, 이건 물론 이제 단식이긴 하지만 이분이 되게 소심한 분이었어요. 되게 소심한 분이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과거에 약간 부모님한테 되게 학대를 받으셨더라고요. 이렇듯 사주는 어쨌든 내 기질은 그렇지만 유년 시절에 제대로 된 장생을 받지 못해서 사람이 되게 소심해졌어요. 물론 그런 밝고 그런 기질은 또 사회생활 하면서 그럼 좀 나아질 수 있지만 이런 예시도 있습니다. 물론 요게 어느 정도 괴는 같아요. 큰 괴는 같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이제 사람이란 게 아무리 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도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인생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맞닥뜨리는 사건도 변수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값도 좀 달라지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환경에서 태어났냐가 굉장히 많은 것을 좌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주 해석이 또 틀리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주란 거는 씨앗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환경은 그 토양이고, 그러니까 이 씨앗이 어느 토양에 있냐에 따라서 피어나는 꽃이라든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주에 완전 거스르게 가는 건 아니라, 결론은 사주가 안 맞는다는 말을 들으면 먼저 저는 이렇게 질문 드려요. 태어난 시간은 정확하신가요? 전에 보셨던 분은 어떤 식으로 풀이하셨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오셨나요? 그래서 사주라는 게 사람을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단정 짓는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지도에 가깝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은 더 쉬운 영상, 더 쉬운 사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